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 여러 가지 뭐를 찍었나 그동안 한번 봤어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임금체불 그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동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규칙이 뭐고 이게 어떻게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취업규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취업규칙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인사규정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는 우리 회사 내의 법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법에는 그런 것을 정하지 않은 건 취업규칙이에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이런 문구들이 많죠. 취업규칙의 법적인 권한이 노동법에 따라서 부여가 됩니다. 이게 강행적 효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에서 명확히 정한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징계사유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규정을 정하면 강행적 효력이다 라고 해서 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로자를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해고했느냐 했을 때 꼭 징계 해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여러 가지 해고 사유들을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해고 사유냐 아니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냐. 즉 취업규칙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단결근 해고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막 횡령 이런 거 써놨는데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취업규칙인데 우리 회사 내, 즉 법이다. 회사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근로자 10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0명이 안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은 좀 10명 간당간당한 회사들도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최근 이제 한 1년 동안 근로자가 쫙 늘어서 아직까지 없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노동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10명 넘는 사업장 쭉 리스트해가지고 얘네 취업규칙 있나 없나 이거 체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근로자 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노동법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잖아요. 누가 문제 삼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리스크의 개념이었는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취업규칙도 없이 몇 년째 가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회사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법에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을 가지고서 제대로 그 절차를 밟았는지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했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하지 말라고 써놓은 뭐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취업규칙이 없는 거야. 막 근로자가 30명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올해 말부터 노동부에서 특히 저희가 사무실을 하고 있는 강남노동청에서는 근로자 딱 몇 명 있는지 리스팅을 해가지고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이제 과태료까지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인즉슨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 넘네? 취업규칙이 없네? 빨리 만드셔야 돼요. 노동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단속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단속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그냥 만들기만 해서 효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노동부에 바로 신고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은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만들었는데 그냥 사장님 책상 속에 있어. 이게 취업규칙이래. 그래서 노동부에서 왔을 때 저희 취업규칙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뭐 징계를 한다든지 해고를 할 때도 그 상태에서 취업규칙에 따라서 해고했습니다. 안 돼요.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면 두 번째로는 만들고 나서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절반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꼭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건 아닌데 우리 회사 직원들 절반 이상들한테 다 읽어보게 하고 습니다. 확인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흔히 회람 방식이라고 하죠. 즉 취업규칙을 노동부에게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다음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취업규칙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또 하나 있어요. 신고를 한 후에 모든 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곳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은 뭐 사무실 하나 있는 곳이라면 프린트해줘서 어디에 걸려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좀 사업장이 커서 사업장 여러 군데 있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인트라넷 있잖아요. 인트라넷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게시가 된 거예요. 마지막 게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직까지 소송까지 간 적은 없지만 만들기만 하고 한 20년 전에 만들었대. 근데 지금 근로자들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렇다면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노동법 학계에서의 견해입니다. 만들고
근로자들한테 보여주고 신고하고 다 볼 수 있게 널리 게시하는 거 여기까지가 다 돼야지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취업규칙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명이 넘는다 라고 하시면 회사의 취업규칙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 회사 인사노무관리는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